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글로벌 경기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적어도 올해까지는 금값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에 그동안 심리적으로 저항선이었던 31.1g이 1온스가 되겠죠. 1400달러 선이 무너지고 150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6일 한국거래소 KRX에 따르면 지난 14일 KRX 금시장에서 거래된 금값은 1g당 51,370원으로 2014년 3월 시장 개설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국제금 시세 추이인데요. 단위는 트로이 온스입니다. 트로이 온스당 달러로 환산했는데요. 2019년 1월 2일 날 1트로이 온스는 약 8.3돈이 되겠는데요. 1286.64달러로 거래가 되었고요. 국내 가격은 한 돈당 17만 3,4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지난 6월 6일 날 1트로이 온스당 1332.49달러, 한 돈당 18만 9,113원으로 됐고요. 2019년 6월 14일 날 1트로이 온스당 1352.49달러, 그리고 국내 가격은 19만 2,637원이었는데 한 돈당요. 그러면 지금 한 6개월 사이에 거의 약 2만 원 정도의 한 돈당 금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미국 경제 전망이 불안해지면 금 수요가 늘고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져도 금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금리 인하는 달러 가치를 끌어내리기 때문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의 대체 투자 수단인 금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고용과 물가가 모두 둔화되면서 이중 책무를 지고 있는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하 명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4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시카고에서 열린 연준 컨퍼런스 연설에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일으키고 있는 무역 마찰이 미국 경제를 위협할 경우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시장은 이 같은 파월 의장의 발언을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무역 마찰과 관련한 상황 변화가 미국의 경제 전망에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언제나 그래왔듯이 경제 확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파월 의장이 전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금값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내 글로벌 불확실성이 완벽히 사라지지 않아서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값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값의 저항선 자체가 온스당 1,400달러인데 1,400달러 이상을 돌파할 경우 지지선으로 작용해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만에서 유조선 공격을 당했는데요. 이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불거질 것이라면서 갈수록 안전자산 매력은 올라가고 저금리 역시 계속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금에 대한 투자 메리트는
유효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유조선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다우지수는 하락하고 국제유가와 금값은 상승했습니다. 금융권에선 그동안 저항성으로 여겨졌던 온스당 1,400달러를 돌파하던 1,5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지난 13일이죠. 뉴욕 상품거래소 기준 국제금 가격은 온스당 1,339.20달러를 기록했으며 14일 금융정보업체인 텐포가 공시하는 국제금 시세 기준으로 온스당 1,352.4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금값 등락이 심했던 2008년 금융위기 시절에는요 900달러에서 1,800달러 수준까지 상승했었는데요. 이는 금리 인하와 더불어 양적 완화 효과까지 더해져서 바로 2배가 된 것입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금리 인하, 달러 약세의 3박자가 맞으면 1,500달러 수준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금 한 돈당 21만 원 선까지도 인상할 여력이 있다고 예상해 봅니다. 다음은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이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1, 2년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경제의 건재함을 바탕으로 금리를 가파르게 상승을 시켰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금리를 뛰어넘었잖아요. 경제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미국이 대한민국의 금리보다 높았다는 것은 실상 대한민국으로서 여간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국내에 투자되는 외화자금이 다시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이 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금리 인상을 1년여간 실시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11월 30일 뒤늦게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작년 미국 경제의 정점을 찍었다는 설이 나오면서 올해 초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는 금리 동결이라는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연초부터 미국의 경제 둔화를 예상했던 것이죠. 미국의 금리 동결은 대한민국 한국은행으로서는 다소 당혹스러운 발표였습니다. 금리를 인상한 지 한 달여 만에 구도가 정반대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월 30일 날 한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앞으로 미국에서 계속 기준금리가 인상될 거라고 했는데 인상을 하지 않고 동결시켰기 때문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가 2.5%로 동결한 상태이고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75%로 바로 0.75% 차이가 납니다. 미국은요 2008년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14%에서 지난 2018년도에는 성장률이 2.66%로 올랐습니다. 한국은 2008년도에 3.01%에서 지난해 2.66%로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의 실업률은 2008년도에 5.78%에서 지난 2018년도에는 3.9%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한국의 실업률은 2008년도에 3.18%였는데 2018년도에는 3.63%로 올라섰습니다. 이는 최근 뚜렷한 미국의 고용 상황 개선세와 우리나라 고용 부진의 결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정부의 규제 개혁과 기업 활성화 정책으로 투자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0%에 육박했던 미국의 실업률은 무려 3%까지 내려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2013년도에 3.1% 이후 5년 연속 실업률이 올라가는 정반대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의 구조조정, 기업들의 투자 부진, 인건비 부담에 따른 민간 부분의 채용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올해 들어 미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튼튼한
노동시장과 경제활동의 견고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으며 물가 상승률이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사실상 금리 인하가 거론되었던 올해이지만 의외로 미국의 경제 성장이 발표되면서 금리 인하는 내년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7월이나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들을 상대로 이달 7일부터 10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6명 가운데 70% 정도가 올해 7월 또는 9월에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응답자 중 약 40%는 연준이 7월 30일에서 31일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낮출 것으로 봤으며 약 30%는 오는 9월 17일과 18일 금리 인하를 점쳤습니다. 지금은 달러가 강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반기로 이어지면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미중 무역 분쟁의 갈등 고조로 금리와 주가가 하락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와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달러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금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파월 의장이 무역 협상 상황 전개를 모니터링 중이며 경기 확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히 행동할 것이라고 밝히는 것으로 보아 미국의 기준금리는 하반기에 인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